안녕하세요. 이번 편에는 올해 트렌드, 올해 음식 트렌드가 어떤지, 어때 왔는지를, 왜냐면 이번 벌써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음식 그리고 이제 외식 이런 쪽에서 트렌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제 뭐 외식 창업 혹은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중요한 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어떤 부분도 사실은 있고 또 가장 클래식한 부분을 이제 계속 그 어떤 줄기로 가지고 가면서 또 변화하는 약간의 이제 유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올해 트렌드가 어때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화면 파일 같이 공유할게요. 우선은 2020년도 트렌드에서 사실은 이제 뭐 탑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던 트렌드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친환경 포장재가 사실은 되게 크게 대두됐었어요. 어찌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부터도 이제 이게 썩지 않는 것, 이제 플라스틱의 이용, 사실 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만 이제 일회용 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뭐 종이로 된 이제 페이퍼로 된 이제 빨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테인리스로 된 빨대를 이제 구입하셔서 계속 이제 닦아서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이제 이슈가 사실은 되게 크게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어, 뭐 건강한 걸 생각하는 면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맛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버섯을 이용한다든지 콩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뭔가 어떤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용량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큰 어떤 것을 이제 만들기도 했죠. 왜냐하면 배달을 해야만 이제 비대면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와서 먹을 수 없는 거 레스토랑에 와서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이제 집에서 혹은 뭐 사무실에서 이제 배달되는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혹은 취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을 하는 이제 한 볼에다가 건강한 아이템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샐러드 볼 형식으로 하는 메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터링을 하는데 정말 창의적인 케이터링의 방식 혹은 표현 방식,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메뉴의 종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칵테일을 조금 새로운 더 모던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허브를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모양을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표현 방식 뭐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창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클래식 칵테일을 이용한 그런 창의적인 표현 방식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바, 뭐 와인바, 뭐 이런 칵테일 바 이런 데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셜티 버거 같은 경우에는 버거가 이제 뭐 항상 뭐 이제 어떤 패티가 있고 거기에 채소가 곁들여져 있고 치즈가 있고 뭐 소스가 있고 뭐 이런 식의 뭐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그 안에 이제 버섯을 구워서 넣는다든지 뭐 버섯을 볶아 넣는다든지 버섯에 뭐 치즈를 채워가지고 같이 넣는다든지 뭐 거기에 코슬로가 들어간다든지 마카로니에 치즈가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스페셜티한 버거들이 이제 각 버거집의 어떤 특색으로 자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컷의 쇠고기, 돼지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면서 조금 더 다시 이미지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친환경 포장재 하면은 이런 종이로 된 포장재인데 그래도 뭐 이제 뭐 액체가 쏟아지지 않는다거나 액체를 잘 보존한 상태에서 간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슈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혹은 이제 환경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섞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된 어떤 물질로 만든 용기를 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주제였고요. 올해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직접 그런 거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든지 뭐 이거를 구입했을 때 뭐 음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모트할 수 있게끔 했었던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실 포장 용기를 더 창의적으로 더 예쁘게 그러니까 나의 레스토랑의 어떤 캐릭터에 맞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거나 개발하는 일들도 사실 많았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음식을 배달하는 곳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3단으로 무언가를 약간 찬압 형식처럼 그다음에 약간 뭔가 등불 형식처럼 만들기도 하면서 나의 레스토랑의 색깔도 보여주면서 나의 음식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뭐 안에 이렇게 그 어 나눠지는 칸이 있어서 이제 오목조목한 아이템들을 다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패키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건강식 샐러드 볼이라든가 무슨 건강한 어떤 요소들을 넣은 그런 볼을 이렇게 했는데 뭐 키누아를 사용한다든지 뭐 브로콜리라든가 지금 여기에 이제 튀긴 두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아보카도 들어가고 이제 단백질로는 뭐 두부도 들어가고 거기 계란도 반숙 계란도 들어갔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이 맞춤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 볼도 있고 뭐 기존에 레디메이드로 있어서 이미 왜 우리가 편의점이나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이미 포장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버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나의 버거의 색깔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버거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버거의 컬러를 이제 고객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대두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구운 베이컨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이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뭐 베이컨 넣는다든지 구운 양파 넣는다든지 뭐 치즈도 여러 가지 형태의 치즈를 넣는다든지 이제 뭐 어니언 링을 넣는다든지 여기에 뭐 페스트라미를 넣는다든지 할라피뇨를 넣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요소로 있어서 뭐 그게 고객들이 와서 맞춤 형태로 나는 이런 식의 층층이로 버거를 만들어서 쓰겠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버거집에서는 이런 형태의 버거로 팔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버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뭐 고정된 메뉴가 있지만 뭐 매달 이번에 1월 달에는 이런 스페셜한 메뉴, 뭐 3월 달에는 이런 스페셜한 메뉴,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어떤 식의 메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버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미지는 이제 칵테일이죠.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것을 약간 표현 방식을 다르게 조금 현대화해서 해석한다든지 뭔가를 조금 더 특별한 아이템을 넣어서 조금 더 특별한 맛으로 고객한테 이제 제공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소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제는 많이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바로 살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사실은 뭐 티본이라든가 뭐 엘본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사실 티본이라고 하면 이제 티본 중에 한쪽에는 안심이 있고 한쪽에는 등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의 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쉽게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도 사실 구입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소고기의 부위였는데 이제 쪼끔 방향을 다르게 해서 이제 컷을 해서 뭐 어떤 스테이크를 만드는 데 쓴다든지 어떤 요리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쓴다든지 이제 새로운 컷들이 사실 나와서 이제 그게 어떤 유행의 부분이 될 수도 있게끔 됐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healthy bowl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제 plant based라고 하면 사실 이제 식물성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식물성인 부분이잖아요. 뭐 아몬드도 그렇고 여기에 건과 견과 그다음에 뭐 병아리 콩이라든지 여기에 뭐 도토리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린빈이라든지 여기에 뭐 라마빈이라든지 이제 옥수수 그러니까 새순이죠. 그리고 뭐 땅콩도 있고 이렇게 브로콜리도 있고 뭐 샐러리도 있고 키노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콩, 뭐 완두콩, 당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플랜 베이스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볼이라든가 다양한 요리들이 사실은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칙피하고 렌틸이라고 하면 이제 병아리콩하고 렌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왼편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병아리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색깔의 렌틸들이 있죠. 그러니까 렌틸은 사실은 뭐 렌틸을 이제 삶아서 요새 뭐 캔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사실 많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말린 상태가 있어서 물에 불렸다가
이제 냄비에서 요리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밥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요리해서 이제 익힌 렌틸을 요리에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졌고요. 이제 노 웨이스트라고 하면 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스크랩을 적게 만들고 이제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에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되게 큰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것에 되게 큰 그 주제가 대두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키즈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죠. 그냥 아이들이 먹는 게 '아 대충 그냥 뭐 요렇게만 먹으면 되지.'라는 것보다는 쪼끔 더 이런 채소도 어떻게 곁들여 보고 뭐 이런 단백질도 어떻게 곁들여 보겠다는 어떤 종류들이 쪼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유아식이라든가 영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형식의 뭐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나왔고, 뭐 더 나트륨을 줄였다든지 설탕이 함유되지 않았다든지 뭐 합성, 뭐 착향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을 유심히 아마 여태까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특히 관심이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더 '아 이게 올해 더 대두됐었구나.' 사실 이 부분은 뭐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어떤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flavours라고 하면 어떤 맛인데 사실은 뭐 다양한 맛이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맛, 다양한 요리들이 사실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추 그리고 뭐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고추기름에 대한 것이 되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중국의 만두, 뭐 한국의 만두, 일본의 만두, 뭐 국수 이런 데 이렇게 고추기름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있는 이미지들을 사실 어찌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칠리 페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사실 많이 있었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고추 종류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인제 매운맛의 정도도 정말 너무나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뭐 빻아서 사용한다든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말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가루로 분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구워서 어떤 페이스트로 갈아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칠리 페퍼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자패니스 우마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낫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이제 타마리랑 카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장 같은 건데 인제 약간 밀이 덜 들어간 간장? 그러니까 양조간장하고는 쪼끔 다르죠. 그러니까 양조간장보다는 쪼끔 더 진한 맛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단맛이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맛들이 쪼끔 유행했었고, 그리고 버섯에 대한 어떤 것이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꼭 이게 무슨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는 뭐 새송이, 양송이, 뭐 팽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어떤 부분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높아져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상황버섯 같은 거를 왜 달여서 드신다든지 차로 드신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도 사실 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허머스는 뭐 지중해 음식점 같은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병아리 콩을 사실은 갈아서 올리브 오일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참깨 페이스트 요런 거랑 같이 갈아 가지고 만든 인제 어찌 보면 딥 같은 거죠. 이제 뭔가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농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꼭 병아리 콩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병아리 콩에다 비트도 같이 넣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게 뭐 허브도 더 넣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식으로 사실 대두되면서 사실 병아리 콩에 대한 어떤 관심도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또 이제 파스타하고 이제 곡물인데요. 우리가 보통 베지터블 누들이라고 하면 이게 호박이라든가 비트라든가 당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수 모양으로 깎을 수 있게 된 그런 기계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국수처럼 뽑아서 사실 뭐 밀가루라든가 다른 탄수화물의 어떤 그 국수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채소를 국수로 사용해서 만든 요리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근을 이용해서 국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뭐 닭고기라든가 브로콜리 같이 넣어서 볶음면처럼 요렇게 요리한 그런 것들도 사실 트렌드이기도 했고요. 이 에다마메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저기 깍지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삶아서 소금하고 같이 넣어서 삶아서 뭐 이자카야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안주 같은 경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콩이 되게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스파게티면 뭐 더 널쩍하게 만든 면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마카로니라든가
이제 다양한 형태, 뭐 펜네 형식으로 만든 이제 콩을 넣어서 만든 그런 저기 파스타들이 많았죠. 그리고 렌틸, 아까 렌틸 콩으로 이용한 그런 그 저기 파스타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밀로 만든 소바죠. 그래서 뭐 메밀면도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유행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유행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끌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프로듀스는 이제 농산물이죠.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지는 부분처럼 이제 그 버섯과 관련된 거. 버섯 정말 종류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되게 다양하고, 우리나라에도 추석쯤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자연송이 이제 고가의 버섯이긴 하지만 자연송이가 나오고 이제 계절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사실 사철 이렇게 그냥 길러지는 그런 버섯들. 요새는 이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섯들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다양한 버섯이 어떤 것과 이렇게 맛이 페어링 될 수 있나, 잘 어울리는 조합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레스토랑에서 많이 재해석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라던가 이제 그 털닙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순무, 그다음에 그 약간 케일 같은 그런 콜라드, 그다음에 아르골라는 이제 우리가 루꼴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줄기 부분을 이용해서 쓰는 그런 채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컬리플라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컬리플라워라고 하면 브로콜리 같이 생겼지만 사실 브로콜리랑 다르죠. 하얗게 생겨서 이제 컬리플라워인데, 컬리플라워에 이제 더 이렇게 조그만 베이비 사이즈죠. 그래서 그런, 여기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런 베이비 컬리플라워 형식으로 이렇게 그 요리에 쓰는 것들이 약간 유행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케일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이제 케일하고 이 여기 보면 방울 양배추죠. 우리가 브러셀 스프라우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교배해서 만든 케일렛이라고 하는 이제 채소도 사실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레스토랑에서도 이 채소를 이용해서 하는 요리들, 혹은 이제 샐러드를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하는 요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콘슛하고 합슛이라고 하면 이제 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옥수수의 새순인 거죠. 그리고 합은 이제 맥주의 재료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의 새순들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싹들,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꼭 가니쉬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이제 요리 자체의 뭐 메인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디멘트라고 하면 우리 양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양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된장, 고추장, 간장 이렇게 있고, 또 그거에 파생해서 이제 고춧가루도 있고, 뭐 이제 이제 나라마다 순수하게 예전부터 가지고 왔었던 그런 양념들이 있지만, 이제 다양한 요리들에 사용하는 것 중에 이게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을 끌었었네 하는 그런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타마리라고 하면 이제 간장이고요. 그다음에 차이니스 칠리 크리스피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추 기름이죠. 그래서 고추 기름을 이제 어디에다가 뭐 마지막에 두른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볶는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이런 메뉴들이 사실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리사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알제리 쪽에, 약간 아프리카 거기에서 인제 나온 약간 고추장 같은 느낌의 고추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고추를 이제 갈아서 만들고 거기에 인제 다른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가돼서 인제 요리에 넣어서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탈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뭐 타임이라든가 큐민이라든가 이런 허브들, 그다음에 깨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중동의 뭐 빵 이걸 다 이제 섞어 가지고 빵 위에 뿌려 먹는다든지 뭐 샐러드에 뿌려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서부의 구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디안 라이타라고 하면 맨 위에 지금 가장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거트하고 뭐 민트하고 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같은 거를 썰어서 넣는 요런 방식인데요. 이제 이게 다양한 것에 뭐 딥이라든가 소스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쪼끔 더 트렌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베버리지라고 하면 이제 음료죠. 그래서 사실 콤부차, 여러분들 중에 인제 쪼끔 더 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어
이제 좀 음료의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콤부차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차를 발효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향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넣기도 하고 뭐 허브를 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수박을 뭐 여름에는 사실 수박 넣었던 것도 있고 뭐 파인애플을 넣기도 하고 뭐 라벤더를 넣기도 하고 뭐 다양한 맛으로 제조돼서 사실은 이제 시판용으로 병에 나온 병립된 제품들도 사실은 많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사실은 있었고 오히려 이제 수제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병에 덜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콤부차가 큰 유행이 됐었고 오트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물성 우유를 찾는 사람들한테 되게 큰 이슈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귀리 우유라고 해서 많은 회사에서 제품들로 많이 나와서 이제 귀리 우유 있었고 그다음에 왜 그러니까 딸기 시즌이라고 하거나 뭐 복숭아 시즌이라고 하면 뭐 딸기 우유에서 이렇게 딸기 청을 같이 넣어 가지고 우유와 함께 이런 식으로 병립 제품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유행이었었고요. 뭐 채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과 프레스카라고 하면 여기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푸드 스탠드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에 이제 길거리 같은 데서 많이 파는 건데요. 다양한 이제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차갑게 마시는 건데 약간 레모네이드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갑게 여기 다양한 과일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뭐 우유 같은 거를 섞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멜론이라든가 뭐 수박이라든가 뭐 복숭아라든가 뭐 자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차갑게 마시는 그런 음료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버블티는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유행이죠. 그래서 뭐 이제 올해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달고나 라떼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었고 뭐 조리퐁 라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버블티는 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시는 디저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표현 방식은 제가 이미지를 그냥 한 개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층층이 어떤 레이어의 어떤 이제 요소들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서 한꺼번에 이런 맛들 혹은 이런 식감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디저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컵 형식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제 이런 디저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제품을 쓰지 않은 아이스크림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제품을 쓰지 않으면 그럼 무슨 거를 썼나? 그러면 보통 이제 아몬드 밀크라든가 아까 말했던 뭐 그 귀리 우유라든가 오트 밀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지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해바라기 씨 버터, 해바라기 씨를 사실은 피넛버터 같은 경우에도 피넛버터가 사실 구운 땅콩을 이제 푸드 프로세서 같은 데 계속 갈게 되면 한 2-3분 이상 갈게 물론 대량 생산하면 그거보다 당연히 오래 갈아야 되겠지만 오래 갈게 되면 사실 피넛버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땅콩만 들어가게 만드는 이제 피넛버터를 제조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구운 땅콩을 식혔다가 그거를 이제 푸드 프로세서에서 갈아주면 이제 땅콩 버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에도 해바라기 씨를 이제 구워서 좋은 풍미를 나오게 해서 이제 그걸 식힌 다음에 이제 푸드 프로세서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갈면 이제 해바라기 씨 버터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아이스크림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경우에는 이제 하겐다즈 같은 경우에도 그 유지방, 우유,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성 지방을 이용해서 만든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유행했고, 무지 트릿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알코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럼에 절였다든지, 럼을 끓여서 뭔가 소스로 활용했다든지, 뭐가 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제과나 제빵에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알코올이 들어간 술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뭐 우리가 제가 뭐 특정 브랜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뭐 꾸앵뚜로라든가 칼바도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제과 제빵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게 뭐 그런 초콜릿의 봉봉 안에도 필링에 들어가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초콜릿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디저트에 사용된다든가 아이스크림에 사용된다든가 그러니까 뭐 샴페인이 들어간 뭐 잼이라든가 뭐 와인 맛의 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베 디저트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우베가 이제 보라색인데 이제 참마예요. 마 아시죠? 마 아시죠? 하얀색 뿌리
채소죠, 사실. 이제 껍질을 우엉처럼 껍질을 벗겨내면 하얗게 점액질이 있는 이제 그런 채소인데 그게 이제 보라색 참마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사실 되게 많이 나는 채소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용한 디저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 유행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 조금 유행이었었던 트렌드였는데 이제 보라색이 이제 되게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고 이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기도 했고 그래서 뭐 우베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우베 컵케이크 뭐 우베 마카롱 뭐 우베 컵 저기 뭐 머핀, 뭐 파운드 케이크, 케이크 뭐 다양한 형식으로 뭐 우베로 만든 뭐 와플 이런 다양한 형식들의 이제 디저트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허브들을 넣어서 만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에도 사실은 이제 뭐 솔베 형태의 뭐 라즈베리에 바지를 섞었다든지 뭐 배에 뭐 바지를 섞었다든지 뭐 배에 라벤더를 섞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 다이닝에 나올 법한 그런 디저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허브 아이스크림, 뭐 바질 아이스크림에 무언가를 곁들인다든지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푸드 페어링 그러니까 맛의 조합 같은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과일하고 허브가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딸기랑 바질이 잘 어울린다든지 그래서 뭐 딸기 아이스크림에 뭐 바질을 해서 뭐 그 발사믹 비니거를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어울리게 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든 디저트를 서브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크게 많이 대두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왜냐면 사실 식사가 이제 코스 같은 거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식사의 뭐 마지막 혹은 중간에 뭔가를 약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브를 이용해서 만들면 훨씬 더 크게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보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컨셉에 대해서 뭐 그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뭐 파인 다이닝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셰프분들이 파인 다이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와서 좀 더 접근 용이한 이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레스토랑을 많이 이제 오픈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모푸쿠라고 해서 데이비 챙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시고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래서 뭐 누들바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뭐 가서 이렇게 먹고 바로 나올 수 있는 혹은 뭐 바로 뭐 디저트를 이렇게 픽업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식의 패스트 캐주얼 컨셉의 레스토랑들을 사실은 많이 운영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인 다이닝만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이익 창출이나 이제 인력의 어떤 사용의 범위 이런 것도 사실 되게 큰 비용으로 자리하잖아요. 그래서 쪼끔 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금 더 많은 볼륨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캐주얼한 컨셉이라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식당 그러니까 임정식 셰프님이 하시는 정식당이 있으면 이제 그건 파인 다이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캐주얼한 카페 정식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이제 포 국수로 해서 I for you라고 또 그 베트남식 요리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레스토랑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쪼끔 있었어요. 그리고 팝업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만든 어떤 거를 어 이렇게 금방 접해서 금방 어떤 반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팝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화점 밑에 어떤 핫플에 무슨 어떤 곳이 팝업을 무슨 백화점에서 백화점 지하에서 한대 혹은 팝업을 어떤 장소에서 한대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맛보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팝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고객의 어떤 반응을 빨리 살펴보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아 이런 맛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고객의 트래픽을 쪼끔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팝업 레스토랑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내 어떤 제품이나 음식이나 메뉴를 쪼끔 더 소개하고자 해서 더 유명한 곳에 팝업 레스토랑을,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거기서 인제 좀 더 고객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키친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푸드 트럭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되게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밑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내가 사실은 어떤 쪼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키친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푸드 트럭 안에는 정말 어 정말 내가 이 자 이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필요한 딱 요런 컴파트먼트만 딱 가지고 나가서 인제 그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인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할 공간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키친을 사용해서 내가 하루에 공유 키친 뭐 2 시간을 사용해서 여기서 준비를 해 갖고 이제 푸드 트럭에 싣고 나가서 오늘 장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업장 이제 공유 키친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공유 키친은 사실은 내가 큰 어떤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키친의 툴이나 키친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뭐 시간당 얼마를 내고 혹은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내고 하루에 얼마씩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공유 키친인데요. 공유 키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업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보이기 위해서 사실 공유 키친에서 인제 팝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고객을 초대해서 이제 뭔가를 선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에 외부에 나가서 케이터링을 하는데 인제 키친을 사용해서 거기서 인제 음식을 다 제조하고 이제 나가서 케이터링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좋은 툴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은 포션의 음식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스페인의 타파스라고 제가 여기에다 이제 예시로 써 놨지만 이제 그런 포션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술 혼밥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뭐 다양한 걸 먹어보려면 사실 여러 명이 가서 여러 개를 시켜야 다 먹지, 내가 혼자 가서 이거를 다 먹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나 큰 양 때문에 다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혼술 혼밥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작은 포션의 것을 여러 개 시켜. 잠시 이게 끊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작은 포션의 여러 가지를, 뭐 그게 뭐 한식, 일식, 중식, 뭐 양식을 망라하고 그런 스몰 포션의 타파스처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컨셉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홀이라고 해서 푸드홀이라고 해서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푸드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이제 푸드 트럭이죠. 사실은 푸드 트럭 죄송해요. 푸드 이제 코트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핫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쇼핑몰 안에 핫플들이 들어와서 이제 층층이, 그러니까 꼭 그 핫플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몰에 가면 이제 이러이러한 레스토랑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아 내가 오늘은 이걸 먹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푸드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쪼끔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이 몰에 가서 이런 핫플들을 직접 가지 않고 여기에서 먹어볼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제 그런 몰이나 뭐 아울렛몰이라든가 큰 이제 대형 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플레이버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음식, 말레이시아 음식, 뭐 필리핀어 음식, 인제 싱가포리안 이런 식의 다양한 맛들을 이제 어떤 음식에 접목해서 혹은 거기에서 쓰이는 스파이스, 향신료, 허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아시안 플레이버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 나라의 음식들, 그다음에 리저널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도 사실 큰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맛들을 계속 뭐라고 할까? 뭐
무슨 뭐 잠발라야 안에 들어가는 향신료를 이용해서 만든 무언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고 올해는 사실 많이 만들어졌고 아메리칸 하면 이제 남미의 음식들이죠. 그래서 사실 뭐 남미의 음식들은 사실은 뭐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그런 거기에 있는 맛들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것들이 사실은 유행이 됐고 그러니까 인도 음식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지 넣은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 음식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맛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어 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외식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벤치마킹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 많이 먹어 봐야 많이 자기가 뭔가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 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나 현지의 맛과 가깝게 요리한 음식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많은 것들을 접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소 일부의 이제 트렌드만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의 트렌드, 2021 년의 트렌드 벌써 이미 나와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내년 언제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왜 여러분들이 이제 여학생분들이니까 뭐 뭐 FW 앞으로 무엇인가, 그다음에 뭐 SS 21 년에 이 SS 패션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음식도 뭐 그렇게 패션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외식 창업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다가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클래식한 어떤 것을 이렇게 고전적인 부분을 항상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 더 현대화하는 형태 혹은 더 손님들이 더 좋아할 만한 어떤 이제 매력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인제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제약적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이승호 교수님 통해서 제 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또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반갑게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파일이 이렇게 동영상이 아니고 이제 직접 뵙고 사실은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한 1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외식 창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이승호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잘 응용하셔서 하고자 하신 어떤 부분이 있다면 큰 어떤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특강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